상고 기각이 나왔다. 네. 정의로운 판결이다, 현명한 판단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 민주당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 대상이 우리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상 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없죠. 다만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이 절차와 과정식이 소부를 2시간 만에 올려서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를 해놓고 전원 합의체에서 수기도 최대한 오래 거치지도 않고 바로 5월 1일 날 선고를 해서 고법으로 파기환송심을 했다.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선거를 28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 노동일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가지고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쪽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네. 또 하나의 정말 대형 폭탄이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뭐 후보 등록을 아직 정식 후보 등록은 아니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한참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하는 와중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5월 1일 날 그게 잡힌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거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그거 나올 것 같다. 근데 일부에서는 아예 뭐 대법원이 이제 무죄를 줘서 그냥 말하면 이제 상고 기각을 해서 날개를 달아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일부 아예 또 극단에서는 또 뭐 파기 자판이다 유죄로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중간쯤인가요? 뭐 어떤 파기 환송심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법적 시한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네. 그 6월 24일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633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대법원이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이른 시간,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고법도 판단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5월 1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 주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기각이 나왔다. 네. 민주당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의로운 판결이다, 현명한 판단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이 조항이 저는 이게 바로 헌법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하는 게 위헌이죠. 네. 저는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 탄핵 물론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만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원래 탄핵은 위헌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 대상이 우리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번 대권 가도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엄청나게 우클릭을 하고 중도 확장을 하고 심지어 윤여준 전 장관 뭐 권오구 의원들 끌어들이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하고 보수에 대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 영토 잠식까지 하다가 저는 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고 봐요. 중도가 딱 볼 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저게 저 사람의 본질이구나. 이재명 후보는 팔짱 딱 끼고 아이고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하지 그 내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를 당 지도부가 만든다고요?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건 이재명 후보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카드가 된 거예요. 네. 그 대법원 판결은 네. 뭐 어쨌든 시간 라인을 보면 당연한 거죠. 2심 판결을 2년 끈 게 맞습니까? 1심 판결이었죠. 1심. 그렇죠. 1심 판결.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오히려 우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하나의 판례를 제시해줬거든요. 이번 대선이니까 당신들 적극적 거짓말 하지 마라. 적극적 거짓말하면 공론장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형해화되니까 정직하게 선거 치러라. 저는 대선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해줬다고 봐요. 네. 서영주 소장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 자체는 네. 사실상 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없죠. 대한민국의 상권 몰입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1심에서도 뭐 같은 판결이 똑같습니다. 나왔으니까. 뭐 1심에서 유죄에서도 인정했고 2심 무죄도 인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인정하지요. 다만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냐. 지금 뭐 상고 기각이 나왔으면 박수를 쳐지 않았냐. 그거는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의 무죄가 연결이 돼서 피고인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죄를 판결을 할 때는 심지어 그 유죄를 판결하려면 본인들이 내렸던 대부분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데 날짜가 9일 안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최대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이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을 앞둔 후보자의 지위가 곧 있는 것이고 사실상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변동사항을 주는데 이거를 수기 과정을 이런 식으로 허투루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거 뭔가 한 게 아닌가.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판결의 문제를 따진다고 오해를 하는데 판결은 그거는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다만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이 절차와 과정식이 소부를 2시간 만에 올려서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를 해놓고 본인들의 판례를 뒤집는 거를 전원 합의체에서 수기도 최대한 오래 거치지도 않고 바로 5월 1일 날 선고를 해서 고법으로 파기환송심을 했다. 라는 것은 이게 물증과 증거가 없을 뿐이지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는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1심의 유죄, 2심의 무죄를 할지언정 대법원이 이거를 결정 안 해도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2심은 유죄였어.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 2심 무죄라고 확신하는 국민들은 무죄인가 맞은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양단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대법원이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선거를 28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 이건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할 때는 보수 세력에서 이게 무슨 절차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뭐 3분 발언하니까 그것도 안 주고 말이야 뭐 하루에 2개 뭐 오전 그렇죠. 오후 하고 막 하면서 그때 이제 또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에 대해서는 또 보수를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근데 서 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뭐 6만 쪽에 달하는 거 왜 안 읽어봤냐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뭐 날짜로 계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부 1, 2심은 다 대부분 검찰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뭐 수많은 증거들, 증인들 이런 것들 한 거고 결국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법리 적용이 어떻게 됐냐 중요하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들 하나하나 따지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좀 이례적으로 빨랐던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랐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이 지금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했던 거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전체적인 말의 맥락을 두고 판단해야지 사안 하나를 가지고 그 유권자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원칙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또 뭐 5월 15일 날 또 항소심 파기환송심 판결이 난다. 뭐 재판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네. 동정표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동정표가 오히려 보인다. 핍박받는 이재명 후보식으로 중도층은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마치 판결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무언의 사법부의 사법 카르텔 엘리트들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걸 마뜩지 않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 정도를 신호만 주면 중도층에서는 그렇지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판단을 받지 못했고 많은 검찰 경찰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법권과 행정부는 그를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현재 처음에는 좀 고전을 하겠으나 법률적인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이 대법원이나 고법에서도 무리해서 본인들의 절차적인 뭐 형소법의 절차상법이나 법원 소송법 등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판결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중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결국 불안정한 후보다. 그러니까 불안한 후보는 아니고 불안정한 후보다. 그러니까 언제 이것도 이게 모른다. 아니 지금 우리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재판을 그만두게 하든 재판을 진행 중이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5개 재판 또 남아 있잖아요. 뭐 대장동서부터 백현동 여기에 대해서 재판 진행하겠다 하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세론도 있었고
2심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이거 굉장히 조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뭐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는 하도 이제 재판이 너무 오래 길게 늘어지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었는데 진짜 이런 부분은 바로 대법원이 그 재상고에서 결론 내리면 후보직이 상실될 수도 있겠네. 그러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한다지만 과연 이게 특정하게 위인설법에서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뭐랄까 불안정한 후보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그러니까 불안정한 있다는.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은 유권자들은 특히나 중도층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진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저는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아주 미약하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저는 미약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기 대선은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짜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 정식이라는 큰 축에서 민주당은 변할 게 없어요. 그 기저 안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민생과 개헌과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드리겠다.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씻어드리겠다라는 구도가 짜여 있고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탈내란이 됐다면 민주당은 견뎌볼 만했고 저는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구도 자체가 이미 내란의 종식과 내란 유지에 대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내란을 씻어내려고 하는 국민들의 특히 중도층의 정권 교체의 여론을 좀 이렇게 상쇄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될 수는 네. 없는 게 지금 현실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또 한 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들은 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그러니까 진영 투표에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진영.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중도는 양쪽으로 이제 뭉칠 수 있는데. 뭉칠 수 있죠. 아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오히려. 지지층 뭉치고 네. 보수는 보수대로 뭉치겠죠. 그러니까 진영 투표에서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강고한 이른바 그 뭐랄까요 더 이렇게 말하자면 확신 효과를 더 주는 거지만 전환 효과는 분명히 저는 중도에 있을 수 있다. 중도층에서. 예, 예. 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듣고 한 줄 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소영조 수장께서 먼저. 근데 뭐 정치가 여러 가지 이벤트와 전략과 전술과 또 꼼수, 모략 이런 것들이 판치긴 한데 그 자체를 다 삼키고 뒤집는 건 민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심은 거대한 물결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민심의 무서움을 좀 알고 좀 이렇게 좀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안들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각 당에서도 정말 민심 앞에 좀 두려움을 갖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네. 민심 앞에 두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최승 평론가께서. 저는 유권자 이동성은 언제라도 민주적인 사회에서 존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유권자 이동성은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저는 여진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사안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것은 국민이다. 그게 우리가 민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유권자의 무서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걸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